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드디어 finally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진정한 21세기형 비즈니스라는 챕터를 통해서 이제 21세기형 비즈니스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 장인데요. 뭐 네트워크 현실 점검을 통해서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사업가가 되는데 가장 작은 비용과 대가를 치르면서 오는 거고, 그리고 이것들이 갖는 자산성에 관한 모든 체크를 해 보았으며,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정말 진정 부가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좋은지라 당신의 의지 그리고 태도 이런 부분들까지 다 찝어주는 것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관해서도요. 그러면 오늘은 마지막으로 뭘 정리했는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뭐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장 이야기. 자, 읽어봅시다.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이유 하나는 실로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평등한 기회. 좋지 않습니까? 뭐 세상이 평등하지 않더라고요. 평등하다고 말하지만 절대 평등하지 않은 세상인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평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던지는 그 물망은 매우 넓다. 그 물망 아니고요. 그물망. 네트워크가 그물이잖아요. 야, 이게 한글이 이렇게 틀리네. 이게 아버지 가방 들어가셨다랑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랑 차이인데 지금 제가 읽은 이야기 아십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이 던지는 그 물망은 매우 넓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이 던지는 그물망은 매우 넓다. 상당히 다른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그물망이 넓다는 거예요. 이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세계적으로 6천만 명이 넘는다는 거죠. 그들은 온갖 피부색, 종교, 연령, 배경, 경험, 기술을 지닌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미래형 사업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실 21세기에 접어든 이후 부의 구축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해졌다. 남들을 밟고 올라서야 부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진정한 부의 미래는 인류 전체의 재정적 행복을 증진하는 비즈니스 방식을 개척하여야만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거 상업화 시대 또 농경사회 시대에는 제로섬 게임이었죠. 누가 그 제로섬 게임이라는 게 뭐예요? 누가 부자가 되면 누구는 필히 가난해지는. 그러니까 서로서로 뺏고 뺏기는 관계여야지만 됐는데 이제 21세기의 고도로 산업화가 진행이 되고 정보화가 진행이 되고 AI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는 제로섬 게임이 아닌 거죠. 서로 윈윈하는 전략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바로 그런 거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저자의 개인적인 비즈니스 가치관이며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런 가치관을 공유한대요. 어떤 가치관이라 그랬어요? 네. 거기 뭐 밑줄 쳐보죠. 안 읽고 딱 지나갔는데 그거네요. 진정한 부의 미래는 인류 전체의 재정적 행복을 증진하는 비즈니스 방식을 개척해야만 실현할 수 있다는 인류 전체의 재정적 행복이라는 거죠. 전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전체가 행복해질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그런 가치관을 공유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치를 지지하는 이유는 그가 기분 좋은 일일 뿐만 아니라 훌륭한 비즈니스에도 기여하게 되기 때문인 거죠. 남한테 베풀고 좋은 일을 해서 기분도 좋을 뿐더러 그게 나한테도 더 득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적인 부의 구축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이 저자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지원하고 알리는 데 큰 힘을 쏟는 중요한 이유 하나는 이것이다. 뭐래요? 부를 구축하는 기존의 다른 시스템보다 더 공정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이 챕터는 사실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 것보다 그냥 쭉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쭉 읽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은 누구나 부를 공유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부를 창출하는 매우 민주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뜻이다. 그들의 시스템은 추진력과 의지, 끈기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은 당신의 학벌, 현재 소득 수준, 인종, 성별, 외모, 집안 배경, 인기에 전혀 개의치 않아요. 대부분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바로 뭐냐면요. 배움, 변화.
성장을 갈망하는 당신의 의지, 사업 소유주가 되는 과정의 굴곡을 견딜 수 있는 근성, 이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닐 때 인간의 욕구 단계설이라는 거 혹시 배우셨나요? 메슬로의 인간의 욕구 단계설. 뭔가 의식주 해결의 단계, 뭐 인정의 단계, 뭐 이렇게 쭉 메슬로의 욕구 단계설이 있는데 최고의 가치가 뭐냐면 자아실현의 가치거든요. 자아실현의 가치. 이것은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인간이 가장 고매한 상태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최고 높은 단계의 행복감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아실현인데 지금 이 줄치기에 뭡니까? 배움, 변화, 성장을 갈망하는 당신의 의지, 견딜 수 있는 근성, 이거야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가치를 가장 빛나게 발현시킬 수 있는 도구죠. 우리가 금을 정련할 때 이렇게 불순물이 많은 금이 100%, 99.99%의 순도로 되어 하기 위해서 어때요? 막 끓여서 막 진짜 팔팔팔팔 끓여서 불순물을 없애고 넘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을 겪고 넘어갔을 때야만이 인간의 그 순수한 아름다움, 내면의 그 아름다움이 가치를 발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갈고 닦여질 수 있는 부분의 것만 요구한다는 거예요. 돈이 들지 않습니다. 내가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만 있으면 된다는 거. 그리고 어제 나보다 나아지기를 바라는 내가 있으면 된다는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드는 그런 글이에요. 지금 요 글이.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 훌륭한 개념 그 이상의 무엇이다. 즉, 여러모로 볼 때 미래의 비즈니스 모델이라 할 만하다. 이유가 무엇일까? 마침내 산업화 시대가 끝났다는 현실을 세상이 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갈수록 불확실성이 늘어나는 세상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개인의 성취와 안정을 위한 새로운 엔진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덕분에 자신의 삶과 재정적 미래를 지배할 기회를 얻었다. 이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예견할 수 있는 근거다. 구시대적 가치관에 함몰된 사람들은 아직 깨닫고 있지 못하단 말이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모두가 예스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모두가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 예스 안 하죠. 예스 하는 사람이 가물에 콩나듯이잖아요. 10명 중 1명 정도가 내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데 평균의 법칙이 10명 중 1명이라 10명 중에 1명을 할 거라고 10명에게 얘기하라고 하지만 이거는 또 평균의 오류예요. 10명 중 1명이지만 10명 중 빵명일 확률이 있고요. 10명 중 뭐 4명일 확률도 있습니다. 이게 안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맞아지냐면 100명 중에는 10명이라는 거. 1000명 중에는 100명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통계적으로 맞는 사실이고 맞아요. 그러니까 모수라고 해죠. 이 모집단을 크게 했을 때는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나와 함께 일을 하고 싶은 2명 내지 4명을 원한다면 40명, 50명, 100명을 만났을 때 그 확률이 아주 크게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가 바꾸려는 의지와 그리고 내 꿈을 실현하려는 그런 갈망, 그리고 또 배우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꾸준히 이렇게 가게 되면 이건 반드시 당신의 것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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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산업에 들어온 거예요? 블루오션 산업에 들어온 거죠.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고 얘기했을 때가 보통 끝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제 읽은 책도 그랬잖아요. 금에 1972년에 금 사고 96년까지 금이 피크로 올랐다가 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냥 모든 사람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뛰어드는 그 순간 꺾였다는 이야기 표현했죠.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 자산성 가진 것들이 전부 모두가 옳다고 하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하락의 길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아주 모두가 아직 옳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구자적인 시각, 미래지향적인 사고, 그리고 평등한 구조를 가진 사람,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자아실현의 욕구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는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고유한 꿈을 실현해놓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이게 이제 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저도 이 비즈니스 처음 시작했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대 그리고 동의하지 않음 이런 것들을 겪었겠죠. 그래서 난 이 이상과 비전은 너무 좋은데 이게 현실성은 없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이 유산화 회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교육 시스템과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지 그때도 제가 단적으로 볼 수 있었는데 지금과는 다른 그 인터넷 그 페이지를 갖고 있었는데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명언이 딱 떴었어요. 그때 어떤 명언이 떴었냐면은 위대한 영혼은 종종 수많은 평범한 영혼의 반대에 직면한다. 라고 아인슈타인 글에 딱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보면서 내가 시대를 앞서가는 위대한 영혼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직 바뀌지 않는 평범한 영혼들이 내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내가 한 발 앞서가는구나. 막 자기가 막 위대한 영혼이야 막 이러면서 살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가 얼마나 위안이 됐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저는 한 명 파트너가 없었을 때 매일매일 나가서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내 이상을 얘기하면서 당신의 꿈을 터치하면서 살아갈 힘을 얻은 거죠. 그리고 그거를 하나도 빠짐없이 쭉 이어온 13년이 지난 오늘 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공을 했을 뿐더러 그리고 회사에서 웬츠 박사의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상도 받는 게 됐죠. 아마 제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그 예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상과 가치와 꿈과 비전을 나는 작은 사람이었지만 반드시 내가 그것을 이루고 전달할 거라는 어떤 그 비전이 나를 지금으로 인도하였고 이끌었고 그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게 살았기 때문에 된 게 아닌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또 신앙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뭐 이런 것도 막 다 일맥상통하면서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내가 올바르게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비즈니스가 정말 미래지향적인 미래를 이미 살고 있는 비즈니스라는 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말을 이 저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앞으로 뛰어난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들이 곳곳에 진출하여 이 세상에 퍼지고 성숙해 나갈 것이라는 게 내 예상이라 그랬어요. 여기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지 않았고요. 어떤 네트워크라고 그랬죠? 뛰어난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전하게 되면은 그냥 아무 네트워크 비즈니스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망해요. 지금 한국에 3천여 개의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있어요. 그게 전부 나를 성공에 가게 하냐면 절대 아니에요. 뛰어난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을 선정해야 되거든요. 그 트럼프도 그랬고요. 그리고 누구죠? 빌 게이츠도 그랬고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네트워크를 했을 건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뛰어난 아주 훌륭한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골라서 그것에서 일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일하겠다는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 바로 이거예요. 그 뛰어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우리 앞전에 배웠죠?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주고 있으면서 그리고 보상 플랜이나 회사 그리고 기업가의 철학이 분명한 회사들이 뛰어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라는 이야기죠. 그런 회사라면은 세계에 진출하여 정말 승승장구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예상이고 현재 세상에서 그렇게 되고 있죠. 그 밑에 보면은 이거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요거 한번 더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에디슨 훌륭하죠. 99%의 노력과 1% 영감이라고 얘기했던 우리 어린 시절에 언제나 들었던 초등학교를 못 나온 그죠? 그 토마스 에디슨은 훌륭한 전구를 발명해서가 아니라 전구를 확산시키는 네트워크를 만들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고 설명했죠. 네트워크를, 그물망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 에디슨이 세운 회사에 헨리라는 젊은 직원이 있었어요. 이 헨리는 전혀 다른 발명품으로 에디슨과 유사한 맥락의 업적을 이뤘죠. 전혀 다른 발명품이라는 게 뭐였냐면 그 자동차였어요. 밑에 좀 읽어볼게요.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지 않았듯이 헨리 포드는 자동차를 발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포드는 자동차의 운명을, 나아가 인류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은 급진적인 업적을 이뤘다. 20세기 초에 자동차는 진귀한 물건이자 부자들의 장난감이었다. 실로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서 부자만 소유할 수 있었다. 이런 시대에 포드는 자동차를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혁신적인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럼 모든 사람이 이용하려면 어떻게 돼요? 생산 비용을 과감히 낮추고
조립 라인을 도입해서 표준화된 저렴한 자동차를 대량 생산함으로써 포드사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가 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값싸고 자동화를 이용해가지고 부자들의 전유물을 모두의 전유물로, 그리고 정말 세상의 거리를 가깝게 한 자동차를 전 세계 사람들, 여러분도 매일매일 타고 다니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내가 자동차를 매일 타고 다닐 거란 상상해 본 적 없죠? 참 한국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이 포드는 자동차 가격을 크게 낮췄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업계 최고의 임금을 지불했고, 이익 분배 제도를 통해 연간 3천만 달러 이상을 노동자들에게 재분배했다. 1900년대 초에, 그러니까 120년 전이네요. 120년 전에 3천만 달러라니 상상이 되는가? 포드는 자동차를 민주화하자라는 비전을 품었으며, 이 비전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는 거죠. 여기 비전이라는 말을 하죠. 비전.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 내가 어떤 꿈과 목표와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 자신이 아는 것, 그래서 그것의 가치에 힘을 주는 거 정말 중요하죠.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 혁명적인 비즈니스 형태예요. 혁신적인 아니고요. 혁명적인 비즈니스 형태예요. 지금까지 운 좋은 소수에게만 허락되었던 부를 역사상 처음으로 누구나 공유하고 누릴 수 있게 길을 열어주기 때문이죠. 정말로 아는 사람이라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가지고 있는 그 혁명성, 이의 부의 가능성에 대해서 안다면 정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세계적인 부자죠. 자기가 부를 이룬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가 없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이구동성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서 금방 성장시킬 수 있는 내면의 단단함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이면 다만 내면이 안 단단한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내면이 안 단단한 평범한 사람들은 회사나 내가 속한 팀이 가져다 주는 어떤 시스템 속에서 하루하루 단단해지고 이렇게 강해져서 그러한 사람들만큼의 결과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앞서 얘기했잖아요. 사업가가 되면 500명 이상의 고용인이 있어야 되지만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500명 이상의 독립 사업가가 있으면 되고, 그러면 엄청난 부를 가졌을 뿐더러 500명 이상이 되면 5천명, 5만 명, 50만 명이 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한 일이고, 50만 명 이상이라면은 기업의 총수보다 부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부의 가능성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물론 비판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 비판자들은 왜 있는 거예요? 어, 그 이상한 네트워크, 불법 피라미드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현재도 존재하고 있고요. 과거에도 존재했습니다. 폰지 사기 같은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네트워크 회사를 가지 않아야 되고 정말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된다는 게 정확한 거죠. 영양제를 선택할 때도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좋은 영양제를 먹듯이, 네트워크 회사를 선택할 때도 기준을 가지고 선택했을 때야만 여러분들의 삶이 변해요. 만약 기준 없이 아무거나 끌려다녔다가는 정말 큰일 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밑에 보면은 그런 비판자들의 말에 개념치 말기를 바란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탐욕스러운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적합한 사업이 아니다. 결국 다 떨어져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다른 이들이 부자가 되도록 도와야만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내가 보기에 이런 접근법은 과거 토머스 에디슨이나 헨리 포드가 이룬 업적만큼이나 혁신적이다. 구조적 특성상 이것은 타인을 돕기를 좋아하는 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사업이다. 저는 이 문단이 정말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 문단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업계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에디슨이나 헨리 포드만큼 혁신적이라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기쁩니다. 뭐 끝에 아주 뿜뿜하는 내용들이 있어서요. 222페이지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면은 뭐 약간의 탐욕 비난할 생각은 없다. 욕심과 이기심이 있어야 뭐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타인의 피해를 입혀가며 달성하고자 했을 때는 절대 용인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으면서, 네 번째 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성상 관대하다고 믿으며 자신의 성취가 타인의 길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성장에도 기여해야만 가장 큰 만족과 뿌듯함을 느낀다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별표 칩시다. 그 밑에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와 같은 관대함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이 사업은 다른 동료들을 도와야만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통해 우리가 커다란 부와 재정적 자유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비열하고 탐욕스러운 방법으로 부자가 될 수도 있다. 또는 여유롭고 관대한 방식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어떤 쪽을 택하느냐는 당신 내면에 있는 핵심 가치관이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행사 시스템에 가보면은 또 어제 이제 지난주에 말레이시아 컨벤션에 갔다 왔지만 진짜 그냥 감동의 물결이 그 안에 가득 차고요. 가슴이 벅차서 이 벅참을 누구에게 전달하고 감염해 시켜야 될 것인가가 확 떠올라요. 왜냐하면 그 안에 집단적인 그 지성과 그 집단적인 선한 에너지가 진짜 너무 그냥 감동이거든요. 그 왜냐면 그냥 선한 욕구로 선함을 전달해서 다른 사람의 성공을 끌어당기고자 하는 많은 의지가 모여 있고 근데 자신의 꿈들을 키워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감동받기를 자진해서 선택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그 흐름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평화를 위한 경제적 토대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저자는 그 전쟁에서 헬리콥터를 조정하면서 정말 얼마나 전쟁이라는 것이 참혹한 것인지 온몸으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전쟁이 여곳에 곳곳에서 막 움츠리고 있죠. 이 전쟁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여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불공평인 거죠. 불공평. 전쟁은 불공평 때문에 일어나요. 지금도 나라 간, 국가 간 뭔가 이해 충돌과 불공평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그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큰 맹점 중에 하나는 부가 극단적으로 크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꺼트리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정상적이고 정상적인 거를 로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고까지 말할 정도로 전쟁이 도구인데 그 학살이 그 자본주의를 유지한 도구가 되어서는 진짜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맹점이 있잖아요. 극단적인 빈부격차란 말이에요. 그 극단적인 빈부격차가 전쟁을 유발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의 간극이 넓어질수록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는 어려워진다. 우리는 평화를 외치는 거리 행진을 하고 평화를 지지하는 연설을 하고 평화를 연구하는 위원회를 만들고 평화를 소리 높여 촉구할 수 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에게 더욱 많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한 우리가 외치는 평화를 실제로 실현할 수는 없다는 거죠. 국가가, 나라가 모두를 배불리 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은 옛날에 많은 공자, 맹자, 도덕경 뭐 이런 데서도 나라가 가난 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 막 하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러면 부가 정보 때문에도 부가 이렇게 불균등하게 사실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보면은 정보를 가진 자가 부자가 되고 정보를 없는 자는 부자가 안 됐잖아요. 예전에는 귀족 계급, 상위 계급,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그들만이 부를 가지고 가는 환경이었다고 치면은 현재는 정보화 시대잖아요.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게 오히려 또 문제인데요. 올바른 정보를 보는 눈만 내가 키운다면 그 정보를 가지고 그 과거의 상위 1%가 누리던 그 부를 쟁취할 수 있는 시대에 온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 불공정의 시대까지도 종식시킬 수 있는 시대에 온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현명한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잘 자리를 잡았다라고 생각하면 나를 이기면 돼요. 나의 어떤 생각이요? 부정적인 생각, 편견, 좌절감, 뭐, 이런 부분들을 이겨야 되는 거죠. 뭐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올바른 것을 선택했으면서 나는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내 안에 거인이 있다는 거, 내 안에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거를 꺼내려는 행동만 하게 되면 전 세계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죠. 그것을 내가 실현하고 내가 만들어내고 나를 의지하는 나를 믿고 따라온 사람도 함께 만들어지고 그런 선한 고리가 하나가 둘이 넷이 여덟이 여덟이 16이 쫙 이루어진다면 전 세계인이 이걸 함께 하면서 모두가 부자가 되는 이게 옥장판 파는 거 아니잖아요. 한번 팔고 마면 많은 게 아니라 내가 전달한
그 귀한 가치, 우리가 하루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그런 영양제들을 만약에 100만 명이 먹는다면 그들이 100만 명 한 번 사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100만 명이 매달 200점씩 산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연사 소리 높여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많은 사람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매니아 몇 명이 그냥 나에게 아는 한 두 네 명이 서너 명이 모두가 서너 명이 갖게 되면 가치는 그 가치가 내가 정말 위대한 헨리 포드의 기업 가치보다도 큰 가치를 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평화에도 기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우. 자, 그 목표가 거대하긴 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이 바로 그것을 이루는데 기여하고 있다. 오늘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 세계의 평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들은 세계 대도시들에만 번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발 도상국에서도 사업을 진행한다. 우리 이제 가봤잖아요. 아주 뭐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도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빈곤의 늪에 빠진 수많은 이들이 재정적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 이는 대개 전통적 기업들이 충분한 소비 능력을 가진 부자들의 지역에서 사업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고되게 일해서 부자들의 배만 불려주는 것이 아니라 공평한 기회를 통해 풍요로운 삶을 누려야 할 때다. 이제 당신도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 21세기에 온 것을 환영한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저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비전과 생각과 미래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니까 어때요? 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이나 내 한계는 외부로부터 온 게 아니라 내 생각에서부터 온 거구나. 아, 그리고 내가 정말 뭐 그릇이 돼야 성장한다는 얘기처럼 내 사고가 확장이 되고 내 마음이 넓고 단단해, 그러니까 야들야들 엷어져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꿈이든지 내가 뭘 하고 싶다는 그 어떤 꿈이든지 네트워크 마케팅 또 이 네트워크 마케팅 특히 이제 유사나라는 도구로 왜냐면 좋은 회사니까요. 유사나라는 도구로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까지 다 읽었고요. 여러분 이 책 한 번 읽고 말지 말고요. 늘 손에다 쥐고 여기 길친 거 많잖아요. 이렇게 착 생각나는데 탁탁 꺼내서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사업에 큰 도움이 되실 거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멘토링 할 때에도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좋은 도구를 여러분들이 마스터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19번째 시간까지 자리를 다 지켜주신 여러분 너무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위너세요. 잘하셨고요. 오늘도 이 마음과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마음으로 가슴이 커지지 않습니까?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기까지요.